고요한 밤, 낡은 아파트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였다. 곰팡이가 쓴 벽은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며칠 전부터 집 안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혼자 있을 때면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거나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잦아지는 기이한 현상의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작은 돔 형태의 카메라는 어둠 속에서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하며 침실로 향하려던 찰나 카메라 렌즈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다. 마침 뭔가를 쫓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카메라가 천천히 일로 향하더니 천장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응시하는 듯 했다. 섬뜩한 기분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카메라 전원을 껐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에서 느껴지는 듯한 시선 때문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새벽녘, 갑작스러운 수면, 마비에 휩싸였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침대맡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는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애썼다. 마침내 손가락 하나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스마트폰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자마자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빛을 발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그림자를 향해 겨눴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섬뜩한 형상이 찍혔다. 사진 속에는 텅 빈 방 안에 일그러진 얼굴의 형체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 형체의 눈은 나를 똑바로 근실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형체의 뒤편에 설치된 또 다른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다. 총알 모양의 카메라였다. 그것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다른 사진들을 확인했다. 이전 사진들에도 희미하게 형체가 찍혀 있었다. 형태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다. 이 방, 이 집, 어쩌면 내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감시 카메라 해킹, 초장 현상, 전자기장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는 감시 카메라가 해킹당해 사생활이 유출되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전자기장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수면 마비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묘일까? 아니면 나는 뭔가에 홀린 것일까?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더 가까이.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플래시를 켰다. 강렬한 빛이 형체를 비췄다. 형체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텅 빈 눈은 나를 똑바로 근실하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형체의 뒤편에 설치된 총알 모양의 감시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렌즈는 붉은 빛을 내며 나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깨달았다. 저 카메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 악령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일까? 카메라 렌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줌인되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막힐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렌즈 속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다.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심연에서 기어나오는 존재처럼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렌즈 안에 갇혀 있었다. 손을 뻗어 카메라를 떼어내려 했지만 손은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카메라에 더욱 강하게 달라붙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다. 그때 카메라에서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된 목소리가 뒤틀린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소리는 점점 커져 귓가에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너머로도 붉은 렌즈의 섬뜩한 빛이 느껴졌다.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강렬한 시선이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웬 힘을 다해 손을 잡아당겼다. 마침내 손가락이 카메라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뭔가가 함께 떨어져 나간 듯 했다. 영혼의 일부가 카메라에 붙잡힌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밀려왔다. 눈을 뜨자 카메라는 여전히 붉은 빛을 내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렌즈 속 어둠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심연이 더욱 깊어진 듯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꼼짝할 수조차 없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렌즈는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나를 따라 움직였다. 알고 있었다. 저 카메라는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를 원한다. 카메라는 멈춰 섰다. 렌즈는 빈틈없이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안은 빛조차 삼켜버릴 듯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었다. 오래전 잊힌 악마의 눈과 같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굳어버린 듯 턱 밑까지 차오른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나는 직감했다. 저 카메라가 단순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숙적처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백색 소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속삭임이었다. 아주 작고 낮고 끈적한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벌레가 귓속을 기어 다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알아들을 수 없는 기묘한 언어, 잊혀진 고대의 주문, 혹은 미쳐버린 자의 헛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어쩐지 그 의미를 알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나의 이름이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이름.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다리는 굳어버린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악몽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카메라 렌즈는 더욱 짙은 심연으로 변모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나의 공포였다. 나의 불안, 나의 죄책감,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괴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렌즈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방 안의 공기가 짙어졌다.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형체를 규정하기 어려웠다. 검은 연기 같기도 녹아내리는 그림자 같기도 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렌즈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니, 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그것은 텅 빈 공간, 무한한 심연과 같았다. 그 안에는 빛도 온기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공포만이 존재했다. 나의 공포가 나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억지로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족쇄에 묶인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수면 마비. 그래, 바로 그거였다.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은 잠들어 있는 상태. 악몽 속에서 가장 무력한 순간.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괴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그 움직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숨 막힐 듯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의 숨소리, 나의 심장 박동, 나의 모든 감각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바로 그때 카메라 렌즈가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심장이 뛰듯 렌즈 안에서 붉은 빛이 맥동했다. 전자기장의 변화가 느껴졌다. 미세한 진동이 온몸을 감쌌다. 그것은 마치 경고와 같았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배침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괴물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것은 입을 벌렸다. 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 대신 텅 빈 어둠만이 존재했다. 그 어둠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끔찍했다. 괴물이 속삭였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괴물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의 공포, 나의 불안, 나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또 다른 나였다. 그리고 괴물은 나를 삼켰다. 눈을 떴다. 여전히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끈적하고 무거운 어둠이 온몸을 짓눌렀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기억은 조각난 유리처럼 흩어져 있었다. 붉은 빛, 맥동하는 렌즈, 괴물의 속삭임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그것은 현실인가? 악몽인가?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다. 감시 카메라. 나는 다시 그 방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뒤틀려 있었다. 벽은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고 바닥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문득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수면 마비. 정신은 깨어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환각과 망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경험. 그러나 수면 마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전자기장의 변화, 감시 카메라의 해킹, 그리고 괴물.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실제적인 공포였다. 나는 편집증 환자처럼 주변을 경계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벽에 설치된 수많은 감시 카메라들이 나를 쏘아보는 듯 했다. 그 렌즈들은 텅 빈 눈동자처럼 무감각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괴물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존재했는지 모른다. 단지 내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쿵쿵쿵. 붉은 빛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다. 렌즈 안에서, 어둠 속에서
나의 내면에서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녀석의 속삭이지 않았다. 녀석은 포효했다. 끔찍하고 날카로운 비명이 나의 존재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괴물은 나를 삼킨 것이 아니었다. 괴물이 바로 나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깨진 유리 족각처럼 날카로운 생각들로 가득했다. 수면 마비.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괴물이 날개 속삭이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감시 카메라의 희미한 붉은 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카메라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스쳤다. 나는 있는 힘껏 카메라를 벽에서 뜯어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의 모든 카메라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망치로, 주먹으로, 발로 렌즈가 깨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플라스틱 조각들이 흩날렸다. 나는 파괴를 통해 무언가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공포로부터, 감시로부터, 그리고 난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파괴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마치 내가 파괴하는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인 듯 했다. 렌즈가 깨질 때마다 내 마음속 어둠도 함께 껴나는 듯 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부서진 카메라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에 웅크린 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 어린 시절의 나와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크게 벌린 채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환각이었다. 편집증이 만들어낸 화상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의 비명 소리가, 괴물의 포효 소리가, 그리고 속삭임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알겠나. 괴물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는 하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괴물은 나를 삼킨 것이 아니었다. 괴물은 처음부터 내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깨어나는 것이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짙은 어둠이 방 안을 감쌌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을 통해 스며들어 희미한 형상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도했지만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뻣뻣하게 굳은 몸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녹슨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 불쾌한 감각이 느껴졌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에 닿자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잊고 있던 감각들을 일깨웠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가구와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녀의 방에 들어온 듯한 이질감이었다. 벽에 걸린 감시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렌즈는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나를 꿰뚫어보는 듯 섬뜩했다.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렌즈를 가리자 어둠 속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다. 텅 빈 눈과 굳게 담은 입술, 창백한 얼굴은 괴물의 형상이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괴물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카메라는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조롱하듯 삐듯 묵묵히 지켜보는 듯 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다는 망상. 편집증의 시작이었다. 방을 나섰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안내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와 부모님, 형제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린 듯 했다. 사진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자 화면에는 노이즈가 가득했고 그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마치 악몽의 파편처럼 불길하고 끔찍한 이미지들이었다. 텔레비전을 껐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고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불안감, 공포, 편집증이 끈적한 거미줄처럼 나를 얽어매고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정신은 혼미했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환청이 들려왔다. 속삭임, 비명, 괴물의 포효 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괴물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눈을 떴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괴물은 이미 내 안에 존재했고 지금 마침내 나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괴물이 돼가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맹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온 감각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듯 희미한 먼지 냄새와 밝은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느껴졌다. 거실 한쪽 구석, 어둠에 잠겨 빛을 잃은 감시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텅 빈 눈동자처럼 검은 렌즈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본능적으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저것은 보고 있어. 머릿속에서 섬뜩한 속삭임이 울렸다. 내 안에 괴물이 만들어낸 환청일까? 아니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카메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렌즈를 가리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 했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았던 악몽의 파편들이 되살아났다.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 고통에 찬 비명, 그리고 나를 향해 뻗어오는 검은 손. 황급히 손을 뗐다. 카메라는 여전히 침묵한 채 어둠 속에서 빛을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 깃든 존재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편집증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싸였다. 어쩌면 나는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면 마비, 환각, 자아 분열 모든 것이 뒤섞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의 증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무언가 끔찍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니야.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렌즈는 여전히 검은 눈동자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빛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어둠에 가까웠다. 환각인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망가진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비틀리고 뒤틀린 악몽과 같은 현실. 카메라를 든 채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들은 그림자의 잠겨 형태를 잃고 낯선 풍경처럼 다가왔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은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비웃는 듯 했다. 모두 보고 있어. 섬뜩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감시 카메라.
그것은 단순히 나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모든 회로를 엿보는 눈이었다.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라는 악마의 시선이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서고,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 그리고 잊고 싶었던 나의 또 다른 자.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패를 쥐어짜는 듯 했다. 이제 알겠어. 카메라는 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폭기였다. 내 안의 광기를 증폭시켜 현실을 왜곡하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도구. 카메라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렌즈는 차갑게 빛나며 나의 고통을 비웃는 듯 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내 안의 심연과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존재야.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눈을 떴다. 짙은 어둠이 방 안을 감쌌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굳어버린 듯 감각이 없었다. 익숙한 수면 마비였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단순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다. 귓가에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엔 환청이라 여겼다. 그러나 점점 또렷해지는 목소리는 마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했다. 보고 있다. 목소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섬뜩한 음성은 점점 커져 심장을 꿰뚫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려 했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환각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벽과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검은 형상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덮칠 듯 드르렁거렸다. 그들의 붉은 눈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듯 빛났다. 미친 듯이 눈을 감았다. 그러나 끔찍한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기억,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또 다른 존재가 느껴졌다. 어둠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시선. 그것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듯 했다. 편집증적인 망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감시 카메라, 환청, 환각, 그리고 잊혀진 기억들.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 공포를 이용해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몸부림쳤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그저 만들어진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 점점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벽에 바짝 붙어 섰다. 차가운 시멘트의 감촉이 희미하게나마 현실을 붙잡게 해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눈앞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낡은 벽지는 꿈틀거리는 뱀의 비늘처럼 변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나를 쏘아봤다. 환각이었다. 분명히 그래야 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땀방울이 맺힌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짙어졌다. 귓간에는 끊임없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점점 더 커지고 또렷해졌다. 지켜보고 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소름 끼치는 목소리들은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듯 낡고 긁힌 소리를 냈다. 그것은 환청이었다. 편집증적인 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맘속 깊은 곳에서는 그 목소리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낡은 놀이터, 녹슨 미끄럼틀, 그리고 검은 그림자.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랐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채 숨을 헐떡였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묘한인가? 그때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네가 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낯선 감정과 생각들이 밀려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다. 눈을 떴다. 짙은 어둠이 방 안을 삼켰고 창틈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다. 몸은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거대한 손이 짓누르는 듯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가위눌림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 울부짖었다. 쿵쿵쿵. 귓가에는 망치질 소리가 맴돌았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눈동자를 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방 안 풍경이 낯설게 일그러져 보였다. 벽에 걸린 액자, 책상 이 낡은 시계, 옷장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림자, 모든 것이 기이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환청이 들려왔다. 희미한 속삭임,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마치 엉나의 유혹처럼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더 깊이 더 깊이. 환각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다가왔다.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뭉개진 듯 흐릿했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와 귓가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우리는 늘 함께했어.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몸부림쳤다.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몸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절망적인 외침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안다, 안다. 그때 형체의 손이 얼굴을 감쌌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땀을 스쳤다. 형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하나가 될 시간이야. 그 순간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다. 자가 찢겨져 나갔다. 낯선 감정과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분노, 슬픔, 절망, 그리고 광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는 나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다. 다시 문을 떴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익숙하면서도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깊은 심연에 갇힌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정신 속에서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떠올랐다. 속삭임, 어둠, 형체, 그리고 하나가 되리라는 끔찍한 예감. 꿈이었던가? 아니면 현실인가? 문득 싸늘한 기근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 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붉은 점, 감시 카메라. 살아있는 눈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감시 카메라, 그것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섬뜩한 기운이 엄습했다. 카메라는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나의 가장 깊숙한 비밀, 잊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존재에 대해. 카메라여 붉은 빛이 점점 강렬해졌다. 핏빛으로 물든 눈처럼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절망적인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안 돼, 제발. 그때 카메라여 붉은 빛이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내 순서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나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드러났다. 감시 카메라.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렌즈는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꿈틀거렸고 붉은 빛은 핏빛으로 일렁였다.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나를 끈질기게 쫓아왔다.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었다. 환청이 들려왔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곳, 억눌린 기억, 두고 싶었던 트라우마를 꿰뚫고 있었다. 두려워 마라. 우리는 너를 이해한다. 그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섬뜩했다. 마치 억나의 유혹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저항하려 애썼지만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카메라의 렌즈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는 듯 했다. 나는 그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다. 고통, 절망, 그리고 광기.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카메라는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또 다른 자, 억눌린 욕망, 그리고 파괴적인 본능이었다. 나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잔은 산산이 조각났고 의식은 흩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카메라와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눈을 떴다. 아니, 문을 떴다고 믿었다. 짙은 어둠이 드리운 공간. 그 속에서 희미하게 붉은 점들이 떠올랐다. 감시 카메라의 렌즈. 그것들이 나를 꿰뚫고 있었다. 공간은 냉랭하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핀내가 코를 찔렀다. 깊은 동굴 속에 갇힌 듯 몸은 쇠사슬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다. 환영이 밀려왔다. 벽에는 기괴한 형상들이 꿈틀거리고 바닥에서는 검은 액체가 스며 올라왔다. 그것들은 공포를 먹고 자라듯 점점 짙어졌다. 여긴 대체 어디지? 낮은 신음이 서나갔지만 메아리조차 없는 침묵만이 짓눌렀다.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기억이 통째로 지워진 것처럼. 카메라 렌즈가 더욱 촘촘히 조었다. 내면 깊숙한 곳, 잊고 싶던 악몽들을 끄집어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사랑하는 이의 조금,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 편집증적인 망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파멸시키려 한다. 하지만 누구인가, 위인가, 자라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카메라 렌즈에 퉁된 허상인가. 살려줘. 절박한 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홀로 남겨졌다. 어둠 속에서 카메라의 시선 아래 영원의 어둠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의식은 선명했지만 육신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귓가에는 기괴한 바람 소리가, 눈앞에는 흐릿한 형상이 떠돌았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무너지고 공포가 다리를 틀었다. 벽의 균열에서 솟아난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쏘아보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제약을 꿰뚫는 듯 했다. 속삭이는 비웃음, 절규가 환청으로 울려 퍼지며 과거의 상처를 되살리고 현재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감각이 사라지는 고통이 엄습했다. 소리는 멎고 빛은 꺼지고 감각은 무뎌졌다. 텅 빈 공간에 고독만이 남았다. 스스로 만들어낸 냄새, 맛, 질감은 현실보다 생생하게 느껴졌다. 타인을 증오하면서도 그들이 나를 증오한다고 믿었다. 스스로를 혐오하면서도 세상이 나를 혐오한다고 확신했다. 모든 것이 뒤틀리고 왜곡되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나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인격이 존재했다. 선과 불과 어둠, 희망과 절망이 서로 서고 파괴했다. 산산이 부서진 자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카메라 렌즈가 집요하게 나를 쫓았다.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며 가장 깊숙한 비밀과 촉한 욕망을 자극했다. 감시의 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제발 멈춰줘. 에오는 말이조차 되지 못하고 냉혹한 침묵 속에 묻혔다. 영원히 유공포. 카메라의 시선 아래 광기와 절망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투명한 실에 매달려 누군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인형. 뇌 속 깊숙이 박힌 칩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송두리째 훔쳐갔다.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었고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도명 카메라, 총알형 카메라, 심지어 벽에 걸린 액자 속에도 숨겨진 카메라가 나를 쫓았다. 인공지능은 나의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했다. 트라우마는 증폭되었고 망상은 현실이 되었다. 정신분열증과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뒤섞여 혼란을 가중했다. 내 안의 수많은 자들은 서로를 찢고 떼드며 광기를 뿜어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잊고 싶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감시사회는 나의 고통을 먹고 자랐다. 그들은 나의 불안과 절망을 데이터화하여 더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블랙 위러는 현실을 왜곡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뇌과학은 나의 뇌를 해부하고 심리학은 나의 마음을 조종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지?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소리만 났다. 텅 빈 방 안에는 나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나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영원히 감시 카메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일까? 이 공포, 이 광기, 이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희미한 희망조차 사라져가는 어둠 속에서 나는 절규했다. 카메라 감시 카메라 그 눈들이 나는 중얼거렸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고 혀는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더 강렬하고 더 집요한 시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나를 꼼짝없이 올가매고 있었다. 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렌즈는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번들거렸다. 도명 카메라, 총알형 카메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까지 파헤치려 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싸늘한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감시 카메라의 렌즈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밉기라도 하듯. 인공지능은 나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리적인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책임의 불명확성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광기는 그들에게 그저 데이터일 뿐이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폭력, 강간, 테러 그 끔찍한 기억들은 나의 뇌를 갉아먹고 나의 정신을 파괴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과거의 공포는 현재의 현실과 뒤섞여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와줘 제발 누가. 나는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감시 3회는 나를 고립시키고 나의 모든 희망을 짓밟았다. 나는 그들의 감시망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운명일까? 갑자기 감시 카메라 렌즈에서 섬뜩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의 뇌를 마비시켰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제 끝이야. 나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지막 순간 나는 감시 카메라 렌즈 너머에 있는 존재를 보았다. 그것은 인간도 기계도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였다. 악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응시했다. 그 미소는 울음처럼 차갑고 잔혹하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를 일깨웠다. 악마는 서서히 손을 뻗어 나의 뇌를 짓눌렀다. 기억, 감정, 존재의 모든 것이 악마의 소나기에서 비틀리고 부서졌다. 저항하려 몸부림쳤지만 악마의 힘은 거대했다. 속수무책으로 악마에게 잠식당했다. 악마는 내 속에 새로운 기억을 주입했다. 끔찍하고 잔혹한 환영들이 내리를 맴돌았다. 과거는 지워지고 악마가 심어놓은 거짓된 기록만이 진실인 양 떠올랐다. 나는 광기에 잠식되었다. 정신은 산산이 조각났고 자연은 희미해져 어디에도 없었다. 악마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악마는 감시사회의 도구로 나를 이용했다. 타인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약점을 찾아내 파괴하는 일에 몰두했다. 악마의 충실한 하수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다.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었다. 정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감시 카메라 렌즈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텅 빈 눈빛의 광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바로 나였다. 끔찍한 형상에 충격을 받았다. 결심했다. 악마에게 복수하고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겠다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고 이 감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겠다고. 자유를 되찾겠다고.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카메라 렌즈 너머 희미하게 일그러진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내가 속한 세계이자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도시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었지만 그 활력은 역설적으로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드러나듯 기러기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그것들은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에 놓인 희미한 그림자 같았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내리를 맴돌았지만 답은 언제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어느 날 밤 감시 카메라의 붉은 눈이 나를 응시했다. 그 차가운 시선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카메라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평가했다. 나는 거대한 감시망 속의 작은 벌레와 같았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가족, 친구, 사랑 잊혀진 감정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나는 더 이상 악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악마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악마의 속삭임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나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정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자는 다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나의 싸움은 고독하고 험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감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나는 너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카메라 렌즈 너머 텅 빈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는 질문은 곧 싸늘한 침묵에 잠식되었다. 기억의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신을 찔러왔다. 조각난 영상들, 낯선 얼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현실 감각은 희미해져 갔다. 나는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박힌 미로 같은 복도를 걸었다. 차가운 금속상 광택을 뿜어내는 렌즈들은 쉴 새 없이 나를 쫓아왔다. 그 시선들은 마치 거대한 눈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연하를 감시하는 거지. 또 다른 질문이 뇌리를 스쳤다. 감시사회, 인공지능, 블랙미러 효과 단편적인 지식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거대한 그물에 걸린 듯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혀 있었다. 어느 순간 복도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 갔다. 그것은 희망의 빛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빛이 강렬해지면서 눈 앞에는 거대한 거울이 나타났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 그는 누구인가?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 듯했다. 나는 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정신분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잊고 싶었던 진실들이 끔찍한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미쳐버린 것일까? 악마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그는 나의 고통을 즐거워하며 빕고 있었다. 포기하라.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안에는 아직 희미한 인간성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악마에게 저항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울 속의 남자에게 속삭였다. 싸워야 기억을 되찾아라. 거울 속 남자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남자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고장난 화면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기억해야 해. 남자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필사적으로 과거의 조각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 했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들, 끔찍했던 사건들, 잊을 수 없는 얼굴들. 악마는 비숨을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더욱 삭하고 끈적하게 귓가에 달라붙었다. 애쓰지 마라. 기억은 너를 파괴할 뿐이다. 차라리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해져라. 나는 악마의 유혹에 맞서 싸웠다. 달콤한 속삭임은 독처럼 서서히 나의 의지를 잠식해 들어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안의 작은 불씨, 희망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다. 란드, 나는 싸울 거야. 나는 거울 속 남자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다. 더욱 강렬하고 절박하게.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그 순간 거울 속 남자의 눈동자가 완전히 바뀌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아니었다. 굳건한 의지와 강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입을 열어 나지막이 속삭였다. 기억났어.
그리고 거울이 깨졌다. 산산이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온몸을 애는 듯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파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악마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낯설고 귀한 정적이 공간을 잠식했다. 심연처럼 깊고 무거운 정적은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다. 무슨 일?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검은 호수처럼 흩어진 거울 조각 위로 기이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것들은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쏘아보는 듯 했다. 섬뜩한 기분에 휩싸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희미하게 드러나는 가구들은 낯설고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오래된 악몽 속 풍경처럼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맹수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신면에서 솟아오른 악마의 눈처럼 꿰뚫어 보는 듯 강렬했다. 숨을 멈췄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섰고 심장이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에 휩싸여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눈동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간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피부, 잔혹한 미소를 머금은 굳게 담은 입술, 그림자처럼 얼굴을 가린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광기로 번뜩이는 눈이 드러났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듯 등시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드디어 깨어났군.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처럼 내리를 스치는 듯 했다. 누구?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올 뿐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소리땀을 감쌌다.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귓가에 입술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깊게 우리는 하나였어.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끔찍한 고통, 절망적인 절구, 붉은 피로 물드는 광경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광기와 함께 깊은 슬픔이 얼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심장이 멎을 듯 맹렬하게 노궁쳤다. 방금 전 섬광과 함께 떠오른 기억들은 현실인지 환상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했다. 산산이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기억의 파편들이 둥둥 떠다니는 듯 했다. 억지로 파편들을 짜 맞추려 할수록 고통은 심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들이 놓인 좁은 방, 빛바랜 벽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책상.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 또한 감돌았다.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깊은 심연 속에서 바라보는 듯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건물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관 진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끔찍한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 문득 섬뜩한 기분이 엄습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수많은 눈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다. 하지만 불안감은 습살이 가시지 않았다.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 혹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도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낯선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늘 그림자 속에.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더욱 맹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일기장은 누구의 것일까? 그리고 이 글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끔찍한 고통에 휩싸였다.